가장 좀 많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리고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봤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를 그냥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아, 1번은 였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26년 차 선생님 모시고 학부모, 선생님 간 각각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천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고요. 김성효입니다. 지난번에 폭발적인 반응이어가지고 선생님 모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교사의 여러 가지 책임 중에서 말하기를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좀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있으신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볼링 칠 때 그 어느 핀을 탁 건드리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그 자리가 있죠. 예. 그거를 킹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킹핀을 딱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것처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사 자신의 그 요인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라면 뭘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왜냐면 교사는 사실 하루 시작이 말하기고 그렇죠. 끝도 말하기예요. 하루 종일 말로 설명하고 네네.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이 교사의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26년간 보셨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믿겨지지만 26년 동안 지금 아이들을 만나서 네. 지금 말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네네. 제가 점심시간에 제가 신규교사 때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업어주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예뻐서. 그냥 너무 좋아서요. 애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4년차가 됐을 때 네. 제가 6학년을 담임을 했는데요. 그때 학교가 조금 크고 학급도 수가 많았어요. 학생 수가 47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지금은 두 배네요. 두 배죠. 지금의 두 배네요. 근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급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학교에 일진, 왕따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교실에 있었는데 예. 한 번은 그 왕따 아이를 되게 작정하고 편드는 말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 볼 때 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니네들 다 나쁘다. 네, 그 이제 안타까우셔서. 네, 이제 네. 제 딴에는 안타깝고 네. 이걸 어떻게든 지도를 해보고 싶어서 니네 다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뭐 지금은 일기검사 이런 것도 없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요. 제가 일기검사를 할 때였는데 이렇게 보다 보는데 어떤 아이가 저쪽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보라는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보라는 그런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의 일기를 딱 폈는데 욕을 썼어요. 근데 그냥 뭐 선생님이 나쁘다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쌍욕이죠. 무슨 뭐 XX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쌍욕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이거 6장을 썼어요. 욕으로? 네. 기분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 무슨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욕이 심해서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인지를 몰랐어요. 당연하죠. 너무 놀라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제 6장을 썼길래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담탱이는 저 혼자 착한 척하는 나쁜 년이다 이렇게 끝나요. 너무 놀라서 이거를 읽는데 이제 부들부들 떨리셨을 이게 손이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정말 예. 처음에 화가 엄청 났고 그 다음에는 약간 슬펐어요. 화났다가 슬픔에 네, 담겨. 너무 이제 막 슬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근데 이제 그 제가 편들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거 일기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믿고 신뢰할 수 없다. 우리 선생님 힘들면 징징거린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학생도요? 네, 그 학생도. 근데 제가 이거를 그날 지도를 제 편을 딴에는 들어줬는데. 진짜 펑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 내가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때 되게 깊이 생각했어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도대체 뭐가 내 진심이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왜 전달이 안 될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지? 그 네.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6학년 아이들이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하는데 넋두리처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뭐가
뭘 잘못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왜 우리 반 애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어. 근데 저는 그냥 한 말이에요. 예. 얘네들한테 뭔가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넋두리처럼 혼잣말처럼 했는데 저희 반 아이 하나가 참 말이 없다가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말이요 이러더라고요. 말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예. 선생님 말이요. 그래서 선생님 말? 내가 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해줬던 말이 선생님은 말이 일단 길고 어려워요. 선생님은 한 번 좋으면 걔는 계속 착한 아이고 한 번 나쁜 짓을 하면 걔는 계속 나쁜 아이처럼 봐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나? 선생님 진심과 다르게. 예, 저는 그런 선생님이랑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예, 적도 예. 없고 되게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있었지? 네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다시 돌이켜 보셨어요? 돌이켜 봤죠. 네네네. 예, 찬찬히 돌이켜 보다가 그럼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진짜 작정하고 아이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을 제가 네.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였을까요? 조용히 해, 집중, 바르게 앉아, 야. 이런 말을 아이들이 쭉 하더라고요. 근데 지시 내지는 명령. 듣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얼굴이 진짜 화끈거리셨어요. 네, 화끈거리면서 예. 정말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해왔던 말이 집중, 조용히 해, 야 이런 말이었다면 애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랬을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막 슬프고 그랬어요. 예. 내가 왜 13살짜리한테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엄청 자괴감도 느껴지고 했는데 이 덕분에 사실은 아이들이 해준 그런 조언이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예. 카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써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해줄 말을. 예, 근데 이게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막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하니까 네. 나중에는 이게 카드를 만들어서 코팅해서 아예 모니터에 붙여놓고 네. 따로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들 일기에다가 욕을 써오고 징징거린다라는 표현을 내가 들을 정도면 지금 거의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럴 조금 것 같아요. 창피하고 교실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티내지 않고 혼자 연습하려고 이제 카드도 붙이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이 서서히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하기 연습을 해보니까. 연습을 하면서 했어요. 뭐지? 어디서부터 이런 느낌이 들기 네네. 시작하더니 점점 교실에 약간 차분해지는 이런 느낌 있죠. 네네. 안정이 돼간다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면서 맨날 사고치던 일진 아이 이제 30살이네요.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어머. 정말 긴 일기를 써왔어요. 예. 선생님 사랑한다고 속썩여서 미안하고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글을 막 써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되게 빨리 겪었고 네. 그 덕분에 지금의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실까? 인정까진 아니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 연습했던 가장 먼저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예. 연습했던 말 한마디 예. 뭐였을까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설문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네네. 1순위가 야였어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저도 학교에서는 반동이네.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교실에서 야, 똑바로 앉아야지. 이런 네네. 식의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야, 이 말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문을 한 다음에 2번 다시 안 쓴다. 야를 하지 않기. 야하지 않기.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지 않고 선생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불러주기였어요. 성 붙이면 좀 딱딱하죠. 예, 야 김성용 이렇게 하는 거랑
성형외과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졸업한 제자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된 제자들이 제가 그때 무슨 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마침 학교에 와가지고 마침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즉석 인터뷰였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냐? 네. 라는 질문을 PD님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나이 먹은 제자가 군대 갔다 온 제자가 선생님이 저희를 부를 때 야, 김성효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한 번도 안 쓰셨다. 근데 그게 너무 다정하게 들리고 참 좋았어요라는 말을 아이가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말 한마디 달라졌을 뿐인데 네. 그 아이의 특히 유년 시절의 기억은 사실 한마디 워딩으로 남겨질 때가 되게 네. 많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이 해주셨던 메시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생님이 불러줬던 말 한마디, 해주셨던 기억들, 이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가정 형편 조금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그림 그리고 만화책만 읽고 있고 네. 이런 친구였어요. 수업 시간 하면은 진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넌 도대체 뭐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의 말을 던졌는데 만화가가 되고 싶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이제 별 생각 없이 던짐을 흘리듯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니까 만화가면 잘하겠네. 네.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진짜 만화고를 갔더라고요. 지금 이제 만화가로 지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만화를 그리는 것은 이제 업으로 삼는 건 또 이제 취미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네. 만화를 업으로 삼아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대요. 근데 그림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힘들겠죠. 근데 힘들고 지칠 때면 선생님이 저한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너는 만화가가 되면 좋겠어라는 말을 했던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걔한테 너 만화가 되면 좋겠어 이 정도도 아니고 그래 하면 잘하겠네 이 정도였는데 이게 그 아이 삶에 두고두고 힘이 됐다는 말을 할 때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로 교사의 말이 힘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아이 그 마음을 정말 맞아요. 많이 생각하면서 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여러 번을 겪으면서 사실 교사의 말하기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의사소통, 서로 쌍방간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표현이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네.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리액션으로 해주는 네.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거든요. 아이들의 표현력이 좀 미숙해서 혹시 선생님이 놓쳤던 부분, 뒤늦게 알게 돼서 다시 이런 의미였구나 생각하게 된 뭐 경험담 있으실까요? 아이가 이런 2학년 아이인데 짜증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할 때마다 짜증나. 달고 사는 친구 있고.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할 때마다 짜증난대요. 그래서 이 짜증나가 이제 한 번, 두 번이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염되죠. 왜 그렇게 짜증나라는 말을 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아직 2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한테는 당황스럽다, 뻘쭘하다, 어색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감정 표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거는 짜증난 게 아니라 이건 당황스러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럴 땐 당황스럽다고 해도 돼. 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교실에서 그런 표현 말고 제대로 표현해보자를 지도를 해줬었어요. 예. 조금 놀라면 헐, 재밌어도 헐. 근데 배우지 이게 않아서 감정 표현을. 네, 이 표현을 그냥 우리가 무심히 흘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은 뭐 웃프다 하면 그걸 이해하죠. 웃기면서도 어딘가 서글퍼. 이런 표현을 이해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감정이 그렇게 분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헐, 헉 이런 게 아니라 깜짝 놀랐네 이런 표현도 있거든. 지금 놀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같은 표현을 한 번씩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좀 많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오늘 기회로 학부모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많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말하기를, 어떤 멘트를 가장 듣고 싶어 하나요? 저는 그 부분을 해마다 설문을 했고 해마다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진짜 네. 매년 물어봤어요. 근데 매년 묻다 보니까 그냥 딱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리고 듣기 싫은 말,
듣기 듣기 싫은 싫은 말. 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봤었어요. 1번은 사랑해였어요. 둘 다. 네,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네. 부모님한테도.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크잖아요, 사실. 사랑해. 사랑 없이는 못 키우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엔 듣고 선생님 싶은 그러면 말은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서 듣고 싶다는 걸까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네, 듣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더 듣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사랑해. 네, 사랑해였어요. 어제 시리 못해준 같더라고요. 요즘에 못해준 것 같은데 반성되네요. 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뭔가요?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네, 너 제가 그럴 줄 생각하는 알았어. 그 표현이 그럴 줄 알았어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표현들. 엄마나 선생님이 고마워, 사랑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해낼 줄 알았어. 뭐라든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엄마는 선생님은 너를 믿어. 예, 이게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래서 네네. 어떨 때 보면은 그게 너무 뭉클하고 그랬어요. 아, 이게 결국엔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선생님과 집에서 부모님께 동시에 같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게 예. 뭉클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제 형편이 되게 이렇게 조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였죠.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이제 조손 가정 이렇게 크는 아이였는데 집에서 듣고 싶은 말로 이제 제가 문제를 네네네네. 바꿔서 이제 설문을 했었는데 허수경으로 써왔더라고요. 네.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왔는데 제가 울었어요. 막 그거 보면서 너무 그냥 네.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사랑한다고. 그 아이는요, 네.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다니면는데, 저한테 항상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냄새를 맡아요. 그 여자애였거든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여기 이렇게 푹 안겨가지고, 선생님한테서 우리 엄마 냄새 나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이렇게 짠하네요. 그 찡하고 나라도 안아주자.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안아줬던 생각이 나요. 그 멘트를 듣고 싶었구나. 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도벽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뭐 이 얘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도벽이 있는 아이였는데 물건을 이제 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선생님 물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선생님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뭐 스티커도 없어지고 애들 주려고 했던 사탕도 없어지고 한 번은 이제 불러가지고 선생님 거 가져갔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때 선생님 거 혹시 가져갔니? 선생님 거 지금 노래 책도 없어지고 스티커도 없어졌는데 혹시 가져갔어? 네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순순히 네 제가 가져갔어요. 예. 네, 너무 밝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그거 선생님 거니까 다시 갖다 줄래? 그랬더니 네 하고 다시 가지고 왔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왜 가져갔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 보여서 가져갔대요.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이 생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 대신 많이 안아줄 테니까 이제 가져가지 마.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안 가져갈 거예요 하면서. 근데 그 아이는 그래서 정말 많이 안아주고 항상 뭐 코 흘리면 코 닦아주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 거치면서 그 도벽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애정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선생님이 우리 애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우리 애를 화나게 했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은 말이 막 네네. 진짜 팍 터질 것 같은데 제가 꼭 참았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내내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서로 지금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저는 이 아이를 지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대기자 TV